자,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죠. 그럼 날씨가 추울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 목적 자체는 시험에 합격하는 거죠. 시험에 합격하려면 매일 꾸준히 몇 시간씩 해야 되는데 중간에 뭐 감기가 한번 걸려가지고 며칠 동안 알아놓는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그 전략상의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차근차근히 정복해 나가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EBS에서도 명품 강좌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 특히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중간에 계속 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옛날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죠. 가다가 중지곧 하면 안이감만 못하다 이러죠. 그죠? 그런데 우리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다가 중지곧 하면 간 것만큼 이익이다. 간 것만큼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 그러니까 뭐 며칠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며칠 그냥 쉬어버렸다. 그러면 아이고 마 이거 그냥 포기해버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며칠 동안 공부한 거 그것만큼 이익이다. 그것만큼 왔다는 거죠. 그지? 그것만큼 왔으니까 그 뒤부터 또 연결해가지고 좀 며칠 쉬고 연결해서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라는 게 다행히 교재가 뭐 한 300페이지 되는데 자기가 쭉 하다가 한 150페이지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 뒤에 그냥 포기해버렸다. 시험장에 딱 갔더니 그 150페이지 내에서 전체 문제의 80%가 나왔다. 그러면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가다가 중지고 해도 간 것만큼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마음을 다지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82페이지죠. 82페이지 1장 나와있죠. 그죠? 1장. 자, 1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낮의 길이 이 말이다. 그지? 낮의 길이. 자,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인데 이 24시간 중에서 낮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1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장을 구분할 때 장일이다, 단일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 장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길다. 그 다음에 단일이다 하면은 단일, 그냥 짧다 이렇지. 그지? 그러면 하물 24시간 반으로 딱 나누면 12시간인데 장일은 14시간 이상. 14시간 이상을 장일이라고 그러고 단일은 12시간 이하를 단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교재에 이번에 장일 나와 있죠. 보통 14시간 이상 밑줄 딱 그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단일 나와 있죠. 보통 12시간 이하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장 효과다라는 게 있지. 일장 효과다라고 하는 것은 장일이냐 단일이냐 일장이 식물의 화성, 그 밖의 여러 면에 미치는 효과, 이걸 일장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성이다라고 하는 꽃을 피운다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장일일 때 꽃이 잘 피는 그러한 작물도 있고요. 오히려 단일일 때 꽃이 잘 피는 화성이 촉진되는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장 효과. 그러니까 이러한 일장이 작물에 미치는 효과, 이걸 일장 효과라고 그런다. 개념을 쭉쭉 알고 넘어가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유도일장 이렇게 되죠. 유도일장이란 뭐냐면 식물의 화성을 유도할 수 있는 일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지? 그럼 화성이다라고 하는 꽃을 피운다 말이지. 그래서 유도일장, 이것은 화성을 유도할 수 있는 일장. 그러면 유도일장이 아닌 건 비유도일장이다. 이것은 화성을 유도하지 못하는 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일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작물이 단일일 때 화성이 유도된다, 꽃이 피는 게 유도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단일 자체가 유도일정이 되지만은 장일 작물의 경우에 단일이다라고 하니까 화성이 촉진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는 비유도일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7번에 한계일장. 한계일장은 유도일장과 비유도일장이 경계가 되는 일장, 즉 화성 유도의 한계가 되는 일장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작물이 14시간 이상, 일장이 14시간 이상 되면은 꽃이 피고 14시간에 미치지 못하면은 꽃이 피지 못한다. 그러면 14시간 요거 유도일장이고요. 14시간보다 작다 이거는 비유도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계가 되는 일장이 14시간 이걸 뭐라고 그러면 한계일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계일장의 개념이 뭐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여덟 번째로 최적일장 나와있지. 최적이라면 가장 좋다. 그래서
화성을 가장 잘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일장, 이걸 최적 일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화성 촉진에 가장 유리한 일장, 낮의 길이 말이에요. 일장, 이것을 최적 일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한번 봅시다. 유도일장이라는 게 있지. 유도일장은 화성 유도에 필요한 일장의 처리기간을 말한다. 그래서 꽃이 피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낮의 길이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는가라는 그 처리기간, 이것을 유도일장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화성 유도를 위해서 일장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시설 재배 같은 경우에, 온실 같은 경우에 광선을 쪼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등을 켜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빛을 준다. 이게 바로 낮과 같은 조건을 만들어 준다. 그럼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화성이 촉진되겠는가라고 하는 일장의 처리 기간, 이 처리 기간을 유도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물의 경우에 장일식물, 단일식물, 중간식물. 자, 그래서 작물을 이제 분류해보면 단일식물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단일식물에 해당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식물이다. 이 중간식물은 중일식물이에요. 중일식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한번 봤지만 단장일 이런 것도 있고, 단장일 식물도 있고, 반대로 장단일 식물도 있고, 이런 식물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장일 식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장이 장일이어야만이 꽃이 필 수 있는 이런 작물을 말한다. 자, 그러니까 장일 식물을 해놓고 기억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일 상태에서 개화가 유도 촉진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치? 그래서 장일을 일반적으로는 14시간 이상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장일 상태에서 꽃이 피는 것이 촉진되는 식물, 이걸 장일식물이라고 그래. 알겠죠? 장일식물이다. 자, 그러면 최적일장과 유도일장은 장일척에 포함된다. 이거 밑줄 꺼놓으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도일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화성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일장이라고 그랬죠, 그지? 그러니까 꽃을 피워줄 수 있는 낮의 길이, 다시 말하면 광선을 쬐어주는 길이, 그 자체가 14시간 이상인 쪽에 있는 식물 말이에요. 14시간 이상에 있는 식물. 그러니까 장일 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도일장은 장일 쪽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적일장, 그것도 화성을 가장 촉진시켜주는 일장, 이거 당연히 장일식물이니까 장일 쪽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장일식물에 어떤 것이 있느냐? 시금치, 양파, 상추, 감자, 양귀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일장 효과를 이미 한번 언급을 했죠. 그때 하면서 장일식물에 시금치, 양파, 상추, 감자, 양귀비 같은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 외에도 여기 보니까 양딸기, 해바라기, 카네이션, 피투니아, 또 이런 것까지 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다 암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다 암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품종들, 품목들, 이걸 이야기를 하거든 거요. 그러니까 그것만 열심히 외워놔도 우리가 보기가 4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 보기 4개 중에서 정답 고르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장일식물에는 시금치, 양파, 상추. 자, 교재에 있으니까 밑줄 끕시다. 시금치, 양파, 상추, 감자, 그 다음에 양귀비, 이것도 하나 추가를 해놓자. 양귀비. 양귀비. 자, 그 다음에 단일식물. 단일식물은 단일 상태에서 화성이 촉진되는 거예요. 단일 상태에서 화성이 촉진되는 이런 식물을 말하고, 따라서 유도일장은 당연히 단일축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리고 최적일장, 가장 꽃 피우는데 적절한 일장, 이것도 단일에 해당된다. 그래서 니은에 있는 최적일장과 유도일장의 주체는 단일축에 있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단일 식물의 종류는 국화, 코스모스, 그리고 콩, 나팔꽃, 사르비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국화, 코스모스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추가해서 콩, 나팔꽃, 사르비아, 콩, 나팔꽃,
나팔꽃, 사르비아. 자, 이러한 것들은 단일 식물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콩, 나팔꽃, 사르비아 추가를 해 놓으시라. 자, 그 다음에 중간 식물 이래 돼 있는데, 중간 식물은 정일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 식물 정일식물이다. 이거는 딱 일장이 정해져 있다. 그 일장을 쪼여줬을 때만 화성이 촉진된다. 그래서 좁은 범위의 일장에서만 화성이 유도 촉진된다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두 개의 한계 일장이 있다. 그러니까 중간 정일식물, 중간식물이죠. 중간식물 정일은 자 여기서 중간 이건 정일. 자, 이 경우는 뭐냐면 일장 화성을 촉진하는 일장이 요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시간 이상 그리고 14시간 이하 이 범위에서만 화성이 촉진된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 이게 아주 짧은 기간의 범위로 정해져 있는 거. 이것을 중간식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간식물의 경우에는 한계 일장이 두 개가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제? 여기 이상 되니까 요게 한계 일장이 하면 되고 요거 이하 되니까 요게 한계 일장이 하면 돼. 요 이상이면 안 되니까. 그지? 그래서 한계 일장이 두 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기억번에 한계 일장이 두 개의 한계 일장이 있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자, 이러한 정일식물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할 때 사탕수수 같은 게 대표적인데 사탕수수 중에서 이제 사탕수수의 품종이 쭉 있겠죠. 그 품종 중에 F106이라는 품종이 있어. 이것은 12시간 45분과 12시간의 좁은 일장 범위에서만 개를 한다. 그러니까 12시간 45분하고 12시간 요 범위에서만 그러니까 자 12시간부터 12시간 45분 이 45분의 범위 여기에 해당되는 일장일 경우에만 화성이 촉진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정일식물 사탕수수의 경우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일장의 한계 일장이 없고 넓은 범위에서 화성이 유도되는 것 한계 일장이 일반적으로 없는 것 이게 이제 중일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단장일이다 단일이다 이건 우리가 쭉 앞에 이제 8페이지로 내가 표시를 해놨는데 8페이지 여기에서 한번 다루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장단일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단일이다가 뒤에 장일이 되는 이런 조건이 돼야 화성이 촉진된다. 그러니까 단장일은 일정 기간 동안은 단일이고 뒤에 일정 기간은 장일이 되어야 화성이 유도된다. 이랬단 말이야. 프리물러나 딸기 같은 게 대표적이다. 프리물러나 딸기 같은 작물이 대표적인 단장일이다. 이랬습니다. 앞에 한 거 한번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단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장일이고 뒤에 단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장단일은 처음 일정한 기간 동안은 장일이고 뒤에 일정한 기간은 단일이 되어야 화성이 유도되는 식물이다. 그러면 낮과 밤 하면 밤에는 이제 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핀다. 이게 이제 장단일이다. 그리고 뒤에는 단일이 돼야 핀다. 그러니까. 그래서 밤에 피는 자스민. 그래서 밤에 피는 자스민. 이것은 대표적인 장단일 식물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일 식물이냐 단일 식물이냐, 단장일이냐, 장단일이냐, 요건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잘 정리를 하셔서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83페이지에 일장효과의 농업적 이용 한번 봅시다. 육종상 이용해서 니은의 개화기의 조절 요거 잘 보시죠. 자, 개화기 조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개화기, 꽃이 피는 시기 말이에요. 개화기가 다른 두 품종 간에 교배를 하고자 할 때는 일장 처리에서 그중 한 품종의 개화기를 늦추거나 빠르게 하든가 하여 두 품종을 거의 동시에 개화하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화기가 서로 다른 품종끼리 교배를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교배를 시키려면 수술가 암술, 다시 말해 꽃이 피어야 되지. 꽃이 피어서 수술의 수분과 암술 이렇게 이제 결합이 돼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꽃 피는 시기가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일장 처리를 해서 어느 한 품종의 개화기를 늦추고 또 빠르가 이렇게 해서 늦추고 빠르고 이렇게 조절을 해서 각게 일치시켜 줄 수가 있겠다. 다시 말하면 장일식물이다라고 한다면은 장일 처리를 할 것이고, 단일 식물이다 하면 단일 처리를 해서 개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래서 빨리 꽃이 피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개화기 조절 마찬가지죠. 일장 처리에 의하여 개화기를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국화, 이래. 국화는 가을에 피죠. 추국의 경우는 이제 가을에 피는 국화단 말이야. 추국의 경우는 가을에 피는 국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가을이다라고 하는 것은 낮이 짧죠, 그죠? 그래서 이건 단일 식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단일 식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국화에 대해서 꽃들을 빨리 피우도록 하려면 단일의 조건을 갖춰주면 되겠지, 그지? 단일의 조건을 갖춰주면 개화가 촉진돼서 꽃이 빨리 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단일 처리에 의해서 개화를 촉진시켜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추구의 경우에는 단일 식물이기 때문에 단일 처리를 통해서 개화를 촉진시켜 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장일 처리를 해주면 어떻게 돼? 장일 처리를 해주면은 개화가 오히려 억제되기 때문에 늦게 꽃을 피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추구의 경우에 단일 처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확 당겨서 8월 달에 국화의 꽃을 피우게 할 수도 있고 말이죠. 장일 처리를 해가지고 한 11월에 피게 할 수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개화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국화에 있어서 단일 처리에 의하여 화성을 촉진시킬 수가 있고, 장일 처리에 의해서 억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연중 어느 때나 개화시킬 수 있는 주년 재배가 가능하다. 주년 재배다라고 하는 것은 1년 내도록 재배하는 거. 이거 주년이란 말은 연간 이 말이다. 주년 재배다 하면 연간 이 말입니다. 연간 1년 재배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성전환에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삼이 있죠. 그래서 삼은 암그루가 생육이 균일하고 섬유의 품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삼 같은 경우는 삼은 암나무가 있고 순나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암나무에서 나온 삼이 품질이 좋단 말이야. 섬유의 품질이 좋습니다. 그러면 삼의 경우에 이러한 암그루를 많이 생육시킬 필요가 있는데 단일 처리에 의해서 성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일 처리를 통해서 암그루가 많이 이렇게 생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볼 수도 있다. 자, 할 수가 있겠죠. 기출문제 하나 봅시다. 7, 8월에 가을국과 추국을 개화시키기 위한 처리로 옳은 것은 이 말이네. 자, 그러면 추국은 가을에 피는 꽃인데 7, 8월에 피우겠다. 그럼 꽃을 빨리 피우겠다. 자, 추국은 단일 식물에 해당되니까 단일 조건이 갖춰졌을 때 꽃피는 화성이 촉진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촉진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단일 처리를 해주면 8월 달에 꽃을 볼 수가 있겠네. 그지? 그러면 자, 단일 처리다라고 하는 것은 낮의 길이를 짧게 해준다 이 말은 광을 차단시켜줘서 광을 쬐는 시간을 줄여준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암막을 이용해서 낮의 길이를 한계 일정보다 짧게 해줌으로 인해서 화성이 빨리 촉진돼서 일찍이 꽃을 피울 수도 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서요. 저장기간이 반려되어 있는데 1번에 고구마의 덩이 뿌리, 주가서 감자나 돼지감자의 덩이 줄기, 달리아의 알뿌리 등은 단일 조건에서 발육이 왕성하다. 그래서 고구마 덩이 뿌리를 빨리 생육해서 아주 크게 만든다든지, 감자의 덩이 줄기라든지, 달리아의 알뿌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생육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단일 처리를 해주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요. 그 다음에 이번에 양파나 마늘의 인경은 비늘 줄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경은 16시간 이상의 장일에서 발육이 조장된다. 그래서 양파나 마늘의 인경은 16시간 이상의 장일에서 발육이 조장되기 때문에
양파와 마늘의 경우에는 장일 처리를 해주고, 그죠? 고구마, 감자, 달리아의 경우에는 단일 처리를 해줘서 발육을 촉진시킬 수가 있구나, 이런 얘기죠,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딱 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작물에 대해서 이게 왜 단일 식물이냐, 왜 장일 식물이냐,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시험을 위해서 암기를 해야 돼. 별 수 없어. 자, 그러면 고구마, 감자, 달리아. 고구마, 그렇죠? 감자, 달리아. 자, 여기는 달리아는 단일 처리를 해서 발육이, 단일 처리를 통해서 발육이 어떻게 된다? 촉진된다. 이런 이야기지. 이제 발육이 촉진된다. 발육이 촉진된다. 자, 그 다음에 양파, 마늘. 양파와 마늘은 오히려 16시간 이상의 장일에서 발육이 촉진되니까 장일 처리를 통해서 발육이 촉진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지. 발육이 촉진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딱 하셔야 돼. 그래서 고구마, 감자, 달리아는 단일 처리를 통해서 발육이 촉진되고, 양파, 마늘은 장일 처리를 통해서 발육을 촉진시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3장을 다 봤고요. 이제 101페이지로 넘어가서 제4장을 한번 봅시다. 제4장을 봅시다. 자, 제4장은 원예 식물의 재배 기술, 이렇게 되어 있죠. 재배 기술. 자, 작부 체계, 이런 말은 작부 체계. 뭘 작부 체계라고 하느냐. 우리 교재에 보니까 일정한 포장에 있어서의 동시적인 작물의 종류의 조합, 배열의 방식, 이걸 작부 체계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 어떤 작물을 시기별로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작물을 시기별로 어떠한 순서에 의해, 어떠한 순서에 의해 재배할 것인가, 순서에 의해 재배할 것인가에 대한 작물 재배의 방식이다. 이게 작부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작물을 시기별로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재배할 것인가, 이걸 작부체계라고 그런다. 그래서 작부체계에 연작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 연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포장에 같은 종류의 작물을 계속해서 재배하는 것, 이걸 연작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어떤 작물을, 동일한 작물을 계속해서 재배하는 것, 이걸 연이어서 재배한다. 이걸 연작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연작을 할 경우에 기지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지다라고 하는 것은 연작할 때 작물의 생육이 나빠지는 걸 기지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연작 이렇게 했는데, 작부 체계 중에 하나를 들어서 이제 보기를 든다면 연작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윤작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연작. 그러면 연작을 하면은 같은 작물을 계속 연결해서 연이어서 재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작물의 생육이 나빠지게 되더라. 이게 바로 연작의 피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연작의 피해다. 이 연작의 피해를 뭐라고 그러냐? 기지라고 그래. 기지. 연작의 피해를 기지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연작을 통해서 기지가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 3번에 나와 있는데, 원인이 뭔가라고 보면, 첫째, 연작으로 인해서 토양 비료 성분이 소모가 된다. 자, 이 왜 그러느냐 원인을 보면, 기지 원인을 보면, 첫째, 계속 연이어서 경작을 하다 보니까 토양에 있는 비료 성분이 많이 소모가 되어서 이 작물이 뿌리로부터 비료와 영양분의 섭취가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토양 비료 성분이 소모가 되는구나. 토양 비료 성분이
성분이 많이 소모가 돼서 결국 기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연작을 하면 토양 중에 염류가 집적되어 작물의 생애를 저해한다 이랬는데, 계속 연면서 한 번도 휴작을 하지 않고 계속 연이어서 하면은 토양에 포함되어 있는 염류, 알칼리 섬유, 알칼리 성질의 유기질, 염류가 쌓입니다. 쌓여서 염류가 집적되어서, 집적된단 말은 쌓인단 말이지. 그래서 토양이 알칼리성화 된다. 그래서 알칼리성화나 산성화 될 때 결국 작물의 생육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염류의 집적을 통해서 결국 기지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작물을 계속 연작함에 따라서 그 작물이 찌꺼기가 토양에 계속 쌓이게 되겠지. 쌓여서 토양에 유독물질이 축적될 수 있다. 그래서 토양에 유독물질이 집적될 수가 있다. 쌓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작물의 생육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연작으로 인해서 토양 전염병이나 뱅충해가 번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연작을 하게 되면 뱅충해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 번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곡류의 경우는 연작을 하면 토양이 굳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이 굳어져서 결국은 토양 내부의 어떤 공기의 유통이나 또는 물의 유통 이런 것들이 통기성 또 수성 이런 것들이 좀 저하된다. 그래서 작물의 육성에 좋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이 기지가 발생되는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3번에 보니까 기지 원인 해가 또 나오는데 토양 비료분의 소모됐는데 토양 비료의 성분이 많이 소모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염류가 집적되어서 결국 생육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유독물질이 집적될 수가 있다. 5번에 나와 있죠. 유독물질이 집적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뱅충해라든지 전염병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토양이 굳어져서 통기성이라든지 또는 수분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결국 작물의 생육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지의 원인입니다. 자, 이제 101페이지에 2번에 보니까 그러면 작물에 따라서 이런 기지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작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작물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기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결국은 중간에 좀 경작을 쉬도록 만들어져서 연작을 타파시켜야 되겠지, 그지? 그럴 필요가 있고 기지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연작을 해도 작물의 생육에 크게 나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작물들을 쭉 보면 1번에 연작의 해가 적은 거 나와 있고 1년 휴작을 요하는 것, 2년 휴작을 요하는 것, 3년 휴작 쭉쭉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연작의 해가 가장 적은 작물부터 10년 이상 휴직을 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지 현상이 아주 크기 때문에 아주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기지 현상이 크게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연작의 피해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작의 가장 적은 거 당근, 고구마, 딸기, 양파.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연작의 해가 적다, 기지 현상이 약한 거, 했는데 적은 거. 담배, 당근, 고구마 쭉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당근, 고구마, 딸기, 양파. 그래서 당근 밑줄 것이고 고구마 밑줄 것이고 딸기, 양파 밑줄 것이고 여기에 곁들여서 배도 연작의 피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다음에 사과, 포도, 자두, 살구. 사과, 포도, 자두, 살구. 자, 이걸 보충해 넣자 이 말이죠. 그래서 배농사 같은 경우에는 쉬지 않고 그냥 매년 계속 연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배어 같은 경우에는 연작해가 적고요. 그 다음에 과일 중에서 사과, 포도, 자두, 살구, 그
그래서 사과, 포도, 자두, 살구. 자, 이 경우에는 기지의 피해가 기지 현상이 적다. 다시 말하면 연작의 피해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과, 포도, 자두, 살구. 잘 기억하시고 사과, 포도, 자두, 살구. 연작의 피해가 적다. 자, 그다음에 1년 휴작을 요하는 것으로서는 시금치, 파, 생강, 콩 밑줄 끊으시고 시금치, 파, 생강, 콩. 2년 휴작을 요하는 것은 마, 감자, 오이, 땅콩. 마, 감자, 오이, 땅콩 밑줄 끄시고 마, 감자, 오이, 땅콩. 3년 휴작을 요하는 것 쑥갓, 토란, 참외. 쑥갓, 토란, 참외. 자, 그다음에 5 내지 7년 휴작을 요하는 것은 고추, 토마토, 완두, 수박. 고추, 토마토, 완두, 수박. 이 정도. 그 다음에 10년 이상 휴작을 요하는 것은 아마, 인삼. 자, 특히 6분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시고 10년 이상 휴작을 요한다. 10년 이상 휴작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10년 만에 한 번씩 심어야 된단 말이야. 10년 만에 한 번씩. 그러니까 계속 연이어 심으면 그만큼 연작의 피해가 크다 이 말이지.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아마, 인삼. 아마, 인삼. 자, 아마, 인삼. 이것은 10년 이상 휴직을 요한다. 그래서 10년 이상 휴직을 요하는 것은 아마, 인삼. 아마, 인삼. 이거 밑줄 꺼 놓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 1년 휴작, 2년 휴작, 3년 휴작, 5년, 7년 휴작, 다 외워야 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시험과 대비해서 특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10년 이상 휴작을 요하는 것은 아마, 인삼이다. 이거는 연작의 피해가 아주 크기 때문에 10년 만에 한 번씩 심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마, 인삼 10년 동안은 좀 쉬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10년 이상 휴작, 아마, 인삼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연작 피해가 적은 것, 당근, 고구마, 딸기, 양파. 당근, 고구마, 딸기, 양파 외에 벼, 사과, 포도, 자두, 살구. 벼, 사과, 포도, 자두, 살구. 이건 연작의 피해가 아주 적다. 연작 피해 적다. 벼, 사과, 포도, 자두, 살구. 이게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이거 하고 이것 정도는 최소한 기억하시고요. 가끔 시험 문제 이렇게도 나옵니다. 연작의 피해가 적은 것으로부터 다음 중 연작의 피해가 가장 적은 작물은 이렇게 나와. 적은 작물 1. 사과, 2. 시금치, 3. 마, 4. 인삼. 이렇게 하면 뭐야? 인삼 이거는 아주 심하구나. 그 다음에 연작의 피해가 적은 게 사과. 이거 암기하고 있으니까 사과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딱 하시면 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기지에 대한 대책 나와 있죠. 그래서 연작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윤작을 한다. 돌아가면서 짓는다. 그럼 담소라는 것은 물을 논에 물을 많이 담아둔다. 그러니까 고이도록 해준다. 토양에 대한 소독을 한다. 토양에 대한 소독을 하는 아까 연작의 경우에는 토양 유독물이 그리고 팽충해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랬으니까 토양을 소독한다. 그리고 유독물질을 제거한다. 그죠? 그 다음에 객토라는 것은 토양에 영양분이 많이 소모됐단 말이에요. 연작을 통해서. 그러면 다른 데 있는 토지를 가져와서 객토를 해준다. 객토를 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가 있다. 자, 7번째로 지력 배양. 지력 배양을 위해서 토지를 깊게 판다라든지 심계양, 깊게 판다라든지 퇴비를 많이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양액 재배를 한다라는 말은, 양액 재배다라고 하는 말은 흙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 물을 사용해서 작물을 생육시키는데, 이 물 속에는 여러 가지 비료 성분이라든지 영양분을 배합을 해서 배양액이지. 그러니까 배양액에다가 작물을 재배하는 것. 이것이 양액 재배입니다. 그러면은 연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양약 재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배양액에 영양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연작으로 인한 영양분의 소모, 여기에 대한 보충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양약 재배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연작에 대한 피해인 기지에 대해서는 윤작을 한다라든지
토양에 소독을 내준다든지 토양 유독물질을 제거해주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한다라든지 객토를 한다라든지 또는 지력 배양을 위해서 퇴비를 많이 준다라든지 그리고 양약 재배를 하면 배양액 자체로서 재배를 하는 양약 재배를 한다라든지 양액 재배 양약이 아니고 양액 재배를 한다라든지 그 배양액인 양액 재배를 한다라든지 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연작에 대한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윤작 나와 있지. 윤작이라는 것은 돌려가면서 경작하는 거. 돌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윤작 전통적으로 삼포식 농법 이게 이제 윤작의 대표적인 것인데 작물을 심을 때 그 토지에 3분의 1은 여름 작물, 3분의 1은 겨울 작물, 그리고 3분의 1은 시도로 간다. 휴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토지를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3분의 1은 여름 작물을 심고 3분의 1은 겨울 작물을 심고 그 다음에 3분의 1의 토지는 시도록 만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경작을 하는 이런 것들이 삼포식 농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윤작의 행태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런 삼포식 용법을 조금 개량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개량 삼포식이다라고 하는데 3분의 1은 여름 작물, 3분의 1은 겨울 작물, 그리고 3분의 1을 휴한한다라고 했지. 휴한 놀리는 거 좀 아깝다. 그래서 휴한하는 대신에 그따가 콩과 작물을 재배하는 이러한 방식의 개량 행위다. 자, 콩가 작물을 재배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냐면 콩가 작물의 경우는 지력을 정진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콩과 작물입니다. 콩과 작물 이것은 지력 정진에 도움을 준다. 지력 정진이라면 토지의 비옥도를 높여서 토지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이런 지력 정진에 도움을 준다. 그 위에는 어디냐면 콩과 작물의 경우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질소 고정 작용을 함으로써 그만큼 생육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그리고 이러한 지력을 높여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휴작하는 대신에 이런 콩과 작물을 심어서 지력을 오히려 높여주자. 이게 개량된 삼포식 농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윤작의 원칙. 우리 책에는 윤작의 효과 발언하는데 이런 윤작의 원칙을 한번 보자. 윤작의 원칙. 자,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콩과 작물이나 다비 작물과 같은 지력 정진 작물을 포함해서 윤작하는 게 좋다. 그래서 콩과 작물이나 다비작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다비작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료를 상당히 많이 줘야 잘 자라는 작물. 그래서 비료를 많이 줘야 하는 작물. 이게 다비작물이야. 비료를 다 많이 주는. 그래서 다비작물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하면은 파 같은 걸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파, 쪽파 이런 파 같은 거 이런 건 다비작물이야. 그러니까 이런 다비작물은 비료를 많이 줘야 잘 생겨난단 말이야. 그래서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한다. 그리고 콩가 작물 자체는 뿌리오박테리아의 작용이 있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력을 정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비작물이니까 비료를 많이 주니까 지력 정진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 윤작을 하더라도 이렇게 지력을 정진시키는 이런 작물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윤작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윤작의 첫째 원칙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원칙은 여름 작물과 겨울 작물을 결합시켜 윤작함으로써 토지 이용도를 높여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름 작물과 겨울 작물을 서로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포함시켜서 윤작을 하는 게 좋겠다. 이걸 결합시켜서 윤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토지를 그렇게 많이 놀리지 않고, 그죠? 놀리지 않고 토지 이용도를 높여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삼포식 농법이 대표적인 거죠. 3분의 1은 여름 작물, 3분의 1은 겨울 작물, 3분의 1은 이제 이런 콩가 작물이나 다비 작물을 재배하는. 자, 그 다음에 중갱작물이나 피복작물을 포함시켜 잡초의 발생을 줄이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게 좋겠다 이랬는데, 자, 이 세 번째 원칙은 윤작을 하는데 세 번째 원칙은 중갱작물
자, 피복작물. 중갱작물이나 피복작물을 포함시켜서 잡초 발생을 줄이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게 좋겠다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잡초의 발생을 줄이고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는 게 좋겠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중경작물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이제 뿌리가 깊게 자라는 작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물로서 옥수수, 클로바, 알팔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중갱작물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 하면 옥수수, 알팔파라든지 그 다음에 클로바, 스위트 클로바, 옥수수라든지 알팔파라든지 클로바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갱작물에 해당되는데 중갱작물은 심근성 작물이다. 다시 말하면 뿌리가 깊게까지 내려가는 작물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중갱작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심근성 작물에 해당된다. 이런 건 심근성이다 라고 하는 말은 뿌리가 깊다 말이야. 뿌리가 깊다. 자, 이런 작물들은 결국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만큼 토양의 침식을 막아줄 수가 있겠죠. 뿌리가 깊게까지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복작물이다라고 하는 건 피복이다 하면 덮어준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복작물의 대표적인 건 잔디. 자, 피복작물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라고 한다면 잔디를 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덮어주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잔디. 자, 이런 것들을 심으면 잔디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토양이 유실되는 걸 많이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침식이나 또 그 토양에 좀 비료 같은 것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콩가 작물과 다비 작물을 잘 섞어서 윤작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여름 작물과 겨울 작물을 결합한다. 중갱 작물과 피복 작물을 활용한다. 라는 등등이 윤작의 원칙이다. 그럼 윤작의 효과 나와 있는데, 자, 102페이지에 1번에 지력 정진 유지, 토양 보호, 이 말은 토양의 침식을 방지한다 이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 3번에 기지를 회피한다. 다시 말하면 연작의 피해를 줄여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병충해를 줄여줄 수가 있고 잡초를 경감할 수가 있고 수량 증대, 수량이면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 있고 토지 이용도를 높여준다. 삼포식 농법 같은 거 토지 이용도를 높여주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농업을 할 때 기계화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윤작은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리고 9번 정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원해식물의 파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